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강남 모커리 한방병원의 이민호 원장입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의 밀려나온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는지 또 흡수가 됐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허리 디스크가 흡수될 확률이 얼마인지, 또 흡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에 디스크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리 디스크 파열, 터짐, 왜 흡수되나요? 라는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는 심하게 터질수록 잘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크는 보통 심하게 밀려나온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가장 초기 단계인 1단계가 디스크 팽윤입니다. 디스크 팽윤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디스크 팽창이 일어나 완만하게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2단계는 디스크 돌출입니다. 디스크에 수액이 밀려나오며 디스크의 외피, 즉 섬유륜을 손상시켰지만 그 수액이 디스크 섬유륜의 외부까지 찢고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3단계는 디스크 탈출입니다. 디스크 탈출은 디스크의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서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온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표현하는 단계가 2단계부터죠. 가장 심한 4단계는 디스크의 박리입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수액이 심하게 밀려나와서 수액의 일부가 아예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된 디스크가 각각 흡수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 이러한 디스크 단계별로 각각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은 높은 수준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이죠. 이 연구 내용에 기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흡수될 확률을 디스크 진행 단계에 따라 설명해 보면 가장 심한 4단계인 디스크 본체로부터 밀려나온 수액의 일부가 분리된 디스크, 즉 디스크 박리가 흡수될 확률은 96%, 디스크 탈출이 70%, 디스크 돌출이 41%, 디스크 팽윤이 13%였습니다. 참고로 96%가 흡수됐다는 건 100명이면 그중 96명이 흡수된 양이 많든 적든 흡수가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지 96명 모두가 완전히 흡수됐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완전히 흡수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디스크 내 수액이 완전히 흡수되는 비율은 4단계인 박리된 디스크의 경우 43%, 3단계인 디스크 탈출의 경우 15%였습니다. 나머지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대로 일부가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디스크가 흡수된다는 것은 수액이 원래 있던 디스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밖에서, 즉 우리 몸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우리 몸속으로 녹아 흡수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몇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밀려나온 디스크 수액의 수분이 말라서 줄어드는 것, 후종인대의 역할, 우리 면역 시스템의 염증 반응 등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이 염증 반응으로 인한 흡수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손상이 생겼을 때, 즉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면 이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있으면 대식세포 등과 같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물질로 인식된 튀어나온 수액을 갉아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심하게 밀려나와서 흘러나온 수액이 많거나 또는 수액이 아예 디스크 본체로부터 분리되면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몸에서 흡수되어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셨죠? 그럼 아주 간단한 예를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가 살짝 찢어졌다. 어떻게 되죠? 피가 나고 염증 생기고 붓고. 그럼 뭐 하죠?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가볍게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붓지요.
원래 살이 붙어서 원상복구되는 게 아니라 새살 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다리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핀을 박아서 고정을 했어요. 수술했다고 바로 다음날 뼈가 싹 다 붙고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고 바로 걷고 뛰고 가능한가요? 아니죠. 사람 몸이 회복하는 데는 수술이나 외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람 자체의 회복력이 있고 시간이 걸려서 휴식하면 자기 스스로 몸이 낫게 되는 거죠. 디스크 탈출 및 파열, 박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면 터질수록 일반적으로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디스크가 심하게 터질수록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어 밀려나온 수액의 양이 많을수록 염증도 더 심할 거고 환자분의 통증도 훨씬 더 심할 겁니다. 또 밀려나온 수액의 양이 많아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면 심각한 마비 혹은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이라는 건 디스크의 섬유륜이 심하게 찢어져 손상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손상이 크면 디스크가 복구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또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액이 많이 흘러나오면 디스크의 퇴행도 심해지는데 이로 인해 디스크의 높이는 더 많이 낮아집니다. 연세 드신 분들 키가 줄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척추 후관절, 근육, 인대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디스크로 인한 다리 통증은 사라져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후관절과 척추 주변 근육, 인대에 많은 부담을 주면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협착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디스크의 터짐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는 잘 되지 않아도 디스크의 손상이 적은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디스크 탈출 후 디스크 흡수가 잘 안 돼도 괜찮은 걸까요? 디스크가 파열된 이후 흡수가 깨끗하게 잘 되지 않더라도 찢어진 섬유륜이 잘 아물고 또 그 과정에서 유착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 후 통증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섬유륜이 잘 아물고 염증도 깨끗하게 가라앉고 또 그 과정에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에 또 하나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육의 상태입니다. 허리와 엉덩이, 다리 근육의 상태가 좋고 근육이 많고 또 근육의 기능이 좋으면 통증이 적거나 아프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있으면 주사와 시술만 받으시는데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치료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치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내 디스크가 흡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며 MRI를 찍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돈 들여가며 또 MRI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MRI를 찍어봤는데 흡수가 안 됐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디스크가 흡수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디스크 파열 이후 관리를 잘해서 내 섬유륜이 잘 아물고 있는지, 염증이 깨끗하게 마무리되는지, 섬유륜이 아무는 과정에서 신경 등의 유착이 생기지 않는지, 또한 디스크가 치료된 이후에 만성 허리 통증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찢어진 섬유륜의 추가적인 손상을 피하는 관리법, 디스크 파열 후 유착을 방지하는 운동법, 만성 허리 통증의 관리법 및 운동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영상 올려놨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